자, 여러분 오늘은 13번부터 풀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과정에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것을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기준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줄 테니까 잘 듣고 만약에 가물가물하면 다시 그 단원을 찾아서 공부해서 정리를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통계 문제네,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시험 쳤던.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다음은 어떤 모둠의 학생 7명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를 하나씩 적은 것이다. 7명이. 근데 여기 적은 걸 보니까 6명은 각각 다른 숫자를 적었네, 그죠? 적었고 나머지 1명은 잘 모르는데 만약에 얘도 여기 있는 6명처럼 서로 다른 숫자를 적었다면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균과 최빈값과 중앙값이 모두 같다 이 말은 최빈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여러분 이 A가 무슨 값을 가져야 되겠죠? 적어도 여기 있는 값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때 A는 이 A가 최빈값이 되고 또 평균도 되고 중앙값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일단 얘는 최빈값이 되어야 되고 그 전에 얘는 4, 1, 6, 2, 8, 3 중 한 개 값을 가져야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최빈값이면서 평균이면서 또 뭐가 돼야 되죠? 중앙값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자료가 지금 7개니까 A가 중앙값이다 그 말은 A가 몇 번째 와야 되죠? 그렇죠. 네 번째 와야 되겠죠. 그래서 A를 네 번째에 딱 두고 자, 앞에 3개, 뒤에 3개 와야 되겠네. 그죠? 앞에 3개면 1, 2, 3.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뒤에 4, 6, 8 이런 순서로 했을 때 얘가 중앙값이면서 최빈값이면서 평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요게 전부 다 7개니까 다 더해주면 자, 그래서 나누기 7을 하면 얘가 평균이니까 뭐가 된다는 거죠? A. 따라서 7A는 다 더하면 24 플러스 A. 즉 6A는 24, A는 얼마? 4가 나온다 이거죠. 자, 14번 함수네 그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수학은 함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게 되면 수학에서 함수가 가장 중요한 걸 물론 알게 되면서 수학이 가장 쉽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수학이 재밌어진다는 걸 나중에 다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그 맛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학력고사 문제는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걸 풀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학력고사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근거로 해서 중학교 때 여러분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학교 때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근거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부분을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 부분을 잘 들어보고 혹시 자신이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죠? 다시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풀어보고 문제를 정리하고 고등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함수. 일단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함수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뭘 배웠냐면 자, 정비례 함수와 반비례 함수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 정비례 함수 y는 ax를 배웠죠. y는 ax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래서 1, 3, 4분면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은 특징이 a가 0보다 클 때, 그죠? 그리고 자, 2, 4, 4분면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은 a가 0보다 작을 때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중1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중2 때는 중1 때 배웠던 1차 함수를 평행이동시킨 어떻게 생긴 거죠? y는 ax 플러스 b라는 함수를 배웠죠. 그러니까 이것도 직선이죠. 그래서 자, 이때 a하고 b가 가장 중요한 거죠. 1차 함수는 a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a에 있는 숫자를 기울기, 묻지도 따지도 말고 기울기. 자, b 자리에 있는 숫자를 y절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3 때는 이제 직선이 아니라 뭘 배우죠? 포물선을 배우죠. 2차 함수. 어떻게 생긴 겁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일반형인데 이게 이차함수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자리에 있는 게 뭐죠? 그래프의 모양.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는 것이고, 그 다음에 C자리에 있는 것은 X가 제로일 때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Y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자리에 있는 것은 기울기가 아니라 그래프의 모양. 그 다음에 C자리에 있는 것은 Y절편.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그죠? 그런데 이차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알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준으로 고쳐야 되죠. y는 a의 x-p의 제곱, 완전제곱식. 그리고 q 모양으로 이렇게 고쳐 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역시 a는 모양,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는 모양은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뒤에 있는 p와 q, 요게 꼭지점의 좌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하면 일단 a가 0보다 크면 이 포물선은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 포물선은 위로 볼록이다 그랬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친 것을 딱 보면 뭘 할 수 있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뒤에 있는 p, q. 반드시 여기 있는 것을 마이너스 모양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값이 꼭지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할 수 있죠? 요때 요 자리에 있는 p는 축의 방정식이다. 그죠? 그래서 x는 p가 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까지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천천히 풀어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y는 ax 플러스 b라는 일차함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기울기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향하니까 여기서는 a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y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서는 y절편이 b가 되네. 그죠? 그런데 b는 0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b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c에 있는데 c는 여기 있는 y가 전부 다 c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요 값이 c, 이것도 역시 0보다 아래에 있네. 그죠? 그러니까 c도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이렇게. 자, 요런 조건을 줬을 때 자, 그래프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즉 일반적으로 줬을 때 그래프를 일단 포물선은 맞네. 그죠? 자, 먼저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라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1번, 2번, 3번은 되지만 자, 4번하고 5번은 안 되겠다. 그죠? 오른쪽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이라 해야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C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요거는 되네. 요거는 0보다 크니까 안 되겠네. 얘도 일단 탈락. 그죠?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작으니까 되네. 그럼 1번과 3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 그죠? 그런데 이 그래프의 차이점은 1번은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에 있네. 즉 꼭점의 x좌표가 0보다 크고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0보다 작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것은 이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되겠네. 그죠? 다시 말해서 꼭지점을 찾아줘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의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 표준으로 고쳐야 되겠네. 그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표준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이게 숫자면 여러분 좀 더 쉬울 텐데 일반형이라 원리는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a를 끄집어내고, 자, a를 끄집어냈으니까 분모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x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해냈던 거 기억납니까? 자, 플러스 반이면 2a분의 b의 제곱이죠. 더하고 또 한 번은 빼줘야 원래식하고 같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c 하면 얘는 a에 자, 요 세 개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뭐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필요가 없죠. 자, 우리가 꼭지점의 축의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 꼭지점의 x만 필요하니까 여기서는 축이 뭐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뒤에 있는 x 값이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로 고쳐주면
얘를 마이너스로 고쳐주면 얘는 x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고쳐지죠. 따라서 축은 뭐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즉 꼭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자 a가 플러스 그죠? b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0보다 어떻습니까?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그래프로 오면 자 축이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은데 여기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된다 이거죠. 선생님이 설명을 천천히 했는데 이걸 다시 반드시 정리를 해 두도록 합니다. 자 15번 한번 볼까요? 자 15번은 y는 ax 자 약간 확대시켜 볼까요? 자 ax라는 직선과 y는 3분의 2x 플러스 2라는 직선 그리고 y축 직선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도형의 넓이가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먼저 우리 y는 ax는 조금 전에 확인했다시피 1학년 때 배웠던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a 값에 따라 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가 정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y는 3분의 2x 플러스 2는 1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y축인데 여러분 이때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3분의 2x 플러스 2의 그래프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x절편 y절편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y는 3분의 2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x절편하고 y절편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y절편은 여기 바로 나있죠. 함수식에서 요게 y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y절편은 일단 2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x절편은 여러분 x절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y가 제로인 거죠. 그래서 자 제로는 0은 3분의 2x 플러스 2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x는 2 즉 x는 마이너스 3 하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x절편은 마이너스 2 나왔고 y절편은 2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그래프를 옆으로 가서 선생님이 잠깐 시간상 요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자, x절편이 마이너스 3. 자, 이걸로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2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쭉 그려주면 뭐 요렇게 생겼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축하고 그 다음에 y는 ax 그래프는 얘를 지나니까 뭐 이렇게 막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직선이 얘랑 얘가 만나서 그려지는 도형 하면 요게 되겠네. 그죠? 요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y는 ax를 쭉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다 보면 자 쭉 그려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또 하나 나오겠네. 그죠? 요렇게 하나 그려서 요런 도형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요 직선은 y는 3분의 2x 플러스 2라는 직선이고 그죠? 자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자 요 직선하고 그 다음에 요 직선하고 y는 ax를 우리가 그려주면 뭐 요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요런 직선이 있으면 다시 요런 직선이 있으면 요때 생기는 도형의 넓이가 자 세 직선을 이용해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가 6이라는 말이죠. 그죠? 만들어졌으니까 자 요때 여러분 요 약간 확대할까요? 밑변을 뭐로 잡아야 되겠죠? 세 변의 길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잡아야 되니까 요걸 밑변으로 잡아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일단 밑변의 길이는 2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은 밑변을 2로 잡았을 때 높이는 요게 되는 거죠. 요거. 그죠? 요게 높이가 되는데 이 높이를 구하면 요 교점의 x좌표가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수직으로 딱 잡았을 때 요 길이를 h라 두고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넓이가 6이니까 2분의 밑변 2 곱하기 높이 h 한 개 6이니까 h는 얼마 나오죠? 6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6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살짝 지우고 이 점의 좌표가 자, 교점의 x좌표가 6하고 나왔다는 거죠. 요 길이가 6이니까 얘도 6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6, 얼마 하고 나오겠네. 그죠? 만약에 요 점의 좌표를 안다면 이 점이 요 빨간 직선 y는 ax 위에도 있기 때문에 자, 요 직선은 y는 ax입니다. 그죠? 있기 때문에 요 점을 y는 ax에 대입하면 a가 나오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x가 6일 때 이 점의 좌표가 y는 이 직선 위에도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자 y는 3분의 2 곱하기 6 플러스 2 하고 나오니까 얘는 얼마 나오죠? 자 x가 2 하니까 6 나오네. 그죠? 그래서 자 요 y 값이 6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y는 AX라는 그래프 위에도 있기 때문에 자 대입하면 6은 6A 그죠? 그래서 A는 얼마? 1 여기서 A는 1이라는 자, 값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Y는 AX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그려줘도 여기 삼각형이 하나 생기는 거죠. Y는 AX가 이렇게 생겨도 자 Y축 이 직선과 이용해서 여기 하나 나왔지만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그려줘도 자 이렇게 도형이 또 Y축 직선 Y는 AX가 생기는 요 도형이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 이번에도 선생님이 쭉 그려주면 이렇게 그리면 자 이번에는 요 색깔로 한번 칠해볼까요? 자 요런 삼각형이 하나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y는 3분의 2x 플러스 2하고 y축하고 y는 ax가 생기는 그죠? 그런데 요것도 역시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6이라고 그랬죠. 넓이가 6. 그러면 요때도 얘를 밑변으로 잡아야 되겠죠. 여기를 모르니까 그죠? 밑변으로 잡으면 높이는 여기서부터 요 수직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h라 두면 만약에 나온다면 이 점의 x좌표가 또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이것도 역시 자 여기 수선을 딱 내리고 요 길이를 h라 두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2분의 밑변을 뭐로 잡았죠? 2로 잡았죠. 2분의 2 곱하기 높이 h 한 개 6이니까 요것도 역시 높이는 얼마나 나야 되죠? 요게 6이 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때 x좌표가 자 여러분 요 길이가 6이라는 말은 이 점의 좌표가 뭐라는 거죠?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6,이니까 자 바로 계산하면 또 나온다는 거죠. 요 마이너스 6은 y는 3분의 2x 플러스 2 요거 그래프 위에 있는 거죠. 자 3분의 2x 플러스 위에도 있고 이 점의 좌표가 여기 위에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자 마이너스 6 y는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2 하니까 자 계산하면 y가 얼마 나오죠? 자 약분해서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죠. 자 이거도 복잡한 건 우리 살짝 지워버립시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다시 자 요 점의 좌표가 이 그래프 위에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a 즉 a는 얼마? 3분의 1이라는 자 또 a 값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쪽으로 다시 가면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했으니까 a가 얼마였죠? 1하고 우리가 구해보니까 1하고 3분의 1이 나왔죠. 그래서 답은 3분의 4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16번 한번 볼까요?
자,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기면 4점, 지면 1점. 아, 이겨도 저도 점수를 다 받네. 그죠? 비기면 2점씩을 얻는다 라는 규칙을 주고, 자, 가위바위보를 10번 하고 났을 때, 이렇게 10번을 했을 때 A는 27점, B는 21점을 얻었을 때 A가 이긴 횟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A가 이긴 횟수를 우리 X번이라고 둡시다. 그런데 이 문제의 특징은 여러분 2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가위바위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A가 X번을 이기면 B는 X번을 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가 Y번을 이기면 B는 지면 B는 Y번을 이기게 된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것만 알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죠. 가위바위보의 특징이 한 사람이 이기면 그 횟수만큼 다른 사람이 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우리 A가 이긴 횟수를 X번이라 둡시다. 이긴 거. 그죠? 그리고 Y번 졌다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Z번 비겼다고 이렇게 두면, 자, A와 B가 가위바위보를 했으니까 B는 Y번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X번 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Z번이 비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나왔는데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연립방정식 풀 때 미지수가 2개인 것만 배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3개 이상인 연립방정식을 배우게 되는데, 자,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선생님이 자, 그 3개를 이용한 연립방정식 풀이 방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X하고 Y하고 X번 이기고 Y번 지고 Z번 비겼는데 총 몇 번? 10번을 했다는 게 하나 나오죠. 우리 일식이라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총 점수가 27점이니까 A가 X번 이겼으니까 4X점, Y번 졌으니까 1Y, Z번 비겼으니까 2Z 점수만큼 받게 되는 거죠. 요게 27점 이 식이라 두겠습니다. 자, B는 X번 졌죠. 그러니까 1X. 그 다음에 Y번 이겼죠. 그러니까 4Y. Z번 비겼으니까 2Z. 한 개 21점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식이 3개가 나오면 반드시 XYZ가 나옵니다. 여러분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그 원리가 뭐죠? 주어진 미지수를 하나씩 없애주는 거죠. 적당한 숫자를 이용해서. 그죠? 여기 보면 Z가 2Z 있으니까 요것도 2Z로 만들면 뭔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첫 번째 Z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자, 1식에다가 자, 1식 곱하기 2를 하면 자, 어떤 식이 나오냐면 2x 플러스 2y 플러스 2z 이꼴 2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요 식하고 얘를 연립하면 2z를 없애면 뭔가 xy가 하는 식이 하나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2z를 없애도 뭔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요 식을 4번이라 두고 먼저 자, 2번과 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에서 4번을 빼면 자, 4x 플러스 y 플러스 2z 이꼴 27하고 2x 플러스 2y 플러스 2z 이것이 20일 때 빼주면 자, 빼주면 2x 마이너스 y는 7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자, 여기서 3번하고 4번을 이용해서 우리 z를 없애볼까요? 그러면 3번 마이너스 4번 하면 자, x 플러스 4y 플러스 2z 이꼴 21하고 2x 플러스 2y 플러스 2z 요게 20 얘를 자, 빼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이꼴 1이라는 등식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우리 여기 주어진 자,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답이 금방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y는 7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1이라는 요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죠? 여기서 x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니까 x를 남겨두려면 y를 없애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자, y를 없애기 위해서 자, 요걸 우리 아까 4번까지니까 요 식을 우리 5번, 요 식을 6번이라 둘까요? 그러면 5번 곱하기 2를 하면 없어질 것 같네. 그죠? 그래서 자, 4x 마이너스 2y는 14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2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자, y를 없애려고 하니까 더하면 되겠네. 그죠? 3x는 얼마? 15. 즉 x는 얼마 나오죠? 5.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은 자, x 값이니까 5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요때 x5를 뭐 y에 대입하면 x5를 대입하면 y가 나올 것이고 그 x하고 y를 또 요 위에 대입하면 z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a가 이긴 횟수만 물었으니까 x만 구해주면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x는 5 하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설명할 게 많았기 때문에 4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은 17번부터 풀이를 할게요. 수고했습니다.